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어떤 고민과 또 문제들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나 사연을 통해서 듣고 나라면 이럴 때 이런 조언을 해줄 텐데 한 번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도 함께 사연 들으시면서요.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사연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된 35살 주부입니다. 큰아이가 5살, 막내가 3살입니다. 둘 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하는데 제 퇴근 시간이 늦어서 우리 애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아침에 가장 일찍 도착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입니다. 퇴근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도 밤 8시, 아이들은 아침 8시 20분부터 밤 8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회의가 듭니다. 아이들 이렇게 오랜 시간 시설에 맡기고 키우는 것이 맞는지,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키워야 하는 게 아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써야 하나 갈등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시부모님은 시골에 사시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 누군가 아이를 맡아줄 어른들이 안 계십니다. 남편은 직장이 멀어서 출퇴근 시간이 길다 보니 저보다 퇴근이 더 늦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했다느니 이런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 애들은 내가 없는 사이에 잘 있는 건지 자꾸만 불안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둘 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돈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라 원룸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는 게 얼마 전 방 2칸짜리 집으로 옮긴 거였습니다. 여전히 전세를 살고 한 사람만 벌기에는 생활이 빠듯하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좀 하고 가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최근 들어 우리 첫째가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날이 많다고.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더욱더 그런 것 같다고. 하루 종일 엄마와 떨어져 있는데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는 부모님의 관심이 아무래도 동생한테 쏠리다 보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힘든 것 같다고. 그리고 의욕이 없다고. 그러니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좀 더 만드셔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날 남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담배만 피울 뿐 그래 당장 사표 쓰고 그만둬라 이 말을 차마 못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마음을 압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얼마나 쪼들리며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그만두고 당분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건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테니까 이 고비만 좀 넘겨봐야 하는 건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맞벌이 주부님의 사연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얼마나들 많이 계실까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음이 아픕니다. 예. 참, 담배만 피우고 똑부러지게 말을 못하는 남편 마음도 참 이해가 되고요. 네네. 사실 이 문제가 꼭 사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만일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모든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의 어떤 심정이 네. 다 이 경험들을 다 하고 계시거나 지금도 진행 중이거나. 그렇죠. 네. 예. 저도 이 사연 들으면서 과거에 이 비슷한 감정들 때문에 네. 많이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그리고 또 세대를 뛰어넘어서 나의 며느리, 나의 아들의 이야기이겠고요.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 어땠을지 김미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가정을 중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일단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주위에 이제 친 누나가 이제 그렇게 애가 둘이 있었는데 맞벌이를 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잘 케어를 못하니까 그게 한 10년 후 지나가지고 애들한테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크게 정말 문제가 안 된다면은 애들의 성장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부모 중에 한 명의 도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이들을 보면은 조금 안 됐기도 하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간두면 진짜 이거 복직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조금만 어머님께서 힘드시지만 아이들하고 조금 극복해 나가서 그냥 계속 쭉 그냥 직장은 다니시고 조금 여유 있는 시간대에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는 그 취학 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아이들을 먼저 돌봐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제일 먼저 생각해보고 지금 아이들에게 그 중요한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 시간들이니까 그거를 잘 챙겨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그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를 벌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몸이 힘들고 지칠 수는 있어도 아이들을 생각하고 주말이 될 수도 있고 퇴근을 해서도 좀 더 아이들이랑 뭔가를 특별한 걸 하나 정해서 뭐 일주일에는 뭐 이거를 좀 애들이랑 즐기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떤 것을 한 달 동안 좀 더 애들이랑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는데 뭐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가 맞다 틀리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아이들이든 엄마든 부모든 간에 사실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문제니까 뭐 저 같으면 조금 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걸 감수할 수가 있다면 조금 이제 맞벌이를 뭐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금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침 8시 20분에 데려다 주고요. 밤에 8시에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로 하루 종일, 12시간이네요. 그죠? 예. 엄마 오기만을 아주 목이 빠지게 정말요. 기다리고 있을 수 있죠. 예. 참,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당연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가. 이건 무슨 돈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만큼의 돈과 이 아이들하고의 시간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나마 참 뭐 그렇게 맡아줄 어린이집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죠? 그렇게 자유하기에는 이 엄마 사정이 너무 팍팍하니까요. 네네. 정말 뭐,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게 뭐 부모 자식 간에 만 3세, 5세 애착 관계로 다 뭐 풀이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네.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나마 둘째는, 그죠? 위에 맞이가 또 있어서 의존하고 함께 또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이 아이가 하루 종일 기다렸을 그 시간. 그래서 저는 당장 현실적으로 그만두라고 조언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조그맣지만 자기 집도 아니고 전세. 요즘같이 뭐 미친 듯이 집값이 오르면요. 네. 정말 불안하죠. 그럼요. 무조건 덜컥 사표마저 쓴다면 조금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그 부분을 남편이 동의까지 해준다면 몰라. 남편도 딱히 뭐라고 지금 얘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네. 뭐 성급한 어떤 그런 해결책보다는 조금 더 진중하게 상황을 좀 봐가면서 제3에 대한, 제4에 대한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제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과거를 제가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네. 사실 여성은 직업 내지는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내가 직업과 같이 병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온전하게 내가 다 케어할 네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그 시절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일을 그냥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나놓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제가 전문가가 돼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시절에 아이도 결핍이었지만 엄마가 아이를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그 시간이 이렇게 삭제가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일부. 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도 결핍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민이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잡아서 아이하고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좋지만 엄마한테도 아이하고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양쪽 두 가지를 보면 저는 조금 경제적으로 알뜰 정말 짠순이처럼 이렇게 좀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사연 자체를 받아들고 이거를 뭘 어디서 어떻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까? 사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사실 전문가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말이죠. 예, 이게 좀 난처한 그런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회사를 그만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 전 절대적으로 남편이 같은 의견이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걸 나눠야죠.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는 일도 나누고 얼마나 아내가 힘든가는 심리적인 지지를 이 남편이 안 해주면 네. 그만두고 오히려 더 분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걸 전제로 하고 차선책으로 제가 생각한다면 현재 직장에서 작은 중소기업에서 뭐 요즘 그죠 일하고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 그건 참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 거꾸로 얘기하면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오히려 더 융통성을 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 뭐 정시 퇴근은 좀 곤란하겠지만 큰 아이나 작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좀 예외적으로 네. 융통성을 좀 배려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현재 중소기업이 업종이 뭔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업종에서 규모는 작아도 좀 더 나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배려를 전폭적으로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네. 요즘은 가족 친화 인증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그걸 좀 알아보시라는 거죠. 네. 남편도 너무 먼 직장 말고 비슷한 근무 조건을 유지하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회사가 뭔지 네. 덜컥 그만둬 버리면 참 취업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 이제 조금 동의를 하는데, 너무 빡빡하지 않은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좀 협조적인 그런 상황들을 조금 만드는 것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기정사실이면 그 다음 단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도 내 아이의 같이 다니는 그 아이의 엄마하고 네네. 조금 친하게 지낸다든지 네. 그래서 주변의 인력을 조금 동원을 좀 시킬 수 있는 거를 좀 발휘하라는 거죠. 네네. 아니면 그 지역에 조금 나이 드신 그 무슨 뭐 언니 이러면서 같이 좀 친하게 어울릴 수 있는 분을 조금 네네. 사귀면서 자원들을 개발을 해야겠네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네. 그러면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좀 협조적인 체계를 이미 인력을 좀 만들어 놓으면 네. 필요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힘이 생기고요. 또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줘요. 네네.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갖는 것. 그리고 일도 조금 탄력성 있는 부분으로 이제 조금 전환하면서 생각해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자원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네. 조금 그나마 그래도 이제 조금 보완 체계를 가지면서 이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아이의 상태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의욕이 없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야,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분명히 이제 집에서 아이를 하루 종일 같이 보내도 첫째 아이가 둘째 생기면은 좌절하는 게 아주 큰데, 하물며 지금 12시간을 떨어져 있는데, 동생은 생기고, 큰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가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예. 이 큰아이는요,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도 애긴데, 네. 어저께 우리 딸이 얘기하던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도 애기인데 동생이 생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애기예요 아직. 애기인데 그럼요. 어른 취급하거든요. 부모님들은 너는 이제 컸으니까 헝하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한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내 자리가 없어졌네. 네. 동생이 차지하네. 그래서 몰래 왜 동생 이렇게 막 꼬집기도 하는 애도 있고 툭 때리고. 가고 울리기도 예, 하고 맞아요. 그래요. 부모 없을 때요. 예,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지금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데다가 네. 또 그나마 조금 생긴 그 시간마저도 동생한테 빼앗겼다라는 심리적인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지금 많이 우울해하는 상황인 것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네. 애들이 어릴 때는 단순히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1차적인 생리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심, 함께하는 시간, 자기가 뭐라고 했을 때 엄마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양분이거든요. 네네. 그게 첫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양으로 이제 지금 승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만약 되면 둘째는 띄워놓고 큰아이가 엄마 아빠를 완전히 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네. 본인이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좀 할애를 한다든지 음.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뭐 손 씻고 뭐 밥 챙기고 집안 청소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3분도 좋고 5분도 좋으니까 두 아이를 그냥 꼭 껴안고 정말 엄마가 보고 싶었다. 엄마가 함께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런 느낌을 몸으로 네. 스킨십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네. 여기에 이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애정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방법은 정말 하루에 5분 정도를 정말 할애를 해서 아이 눈 쳐다보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를 눈 바라보면서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많이 사랑해. 그래서 안아주는 거 있죠. 이 스킨십이 그럼 아이가 그때부터 엄마는 날 사랑하고 있어, 엄마가 날 좋아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느낌이 와야 돼요. 네네. 근데 이런 게 부족하면 때때로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는 내가 좋아, 동생이 좋아 이런 거 물어보는 아이 있거든요. 네네, 있죠. 네.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아이는 왜냐하면 확인하고 싶은 심리예요. 엄마가 날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직 자기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 안에.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질문하면서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는데 부모가 이럴 때 대답을 그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고 눈 쳐다보면서 안아줘야 되는데 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아니면 알잖아. 뭐 이렇게 또 부모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부모님 있어요. 그렇죠. 말해야 하냐 뭐 이런 거. 네. 그래 꼭 확인해줘야 돼요. 네. 그런 만약에 내 자녀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지금 애정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서 충분하게 그 안에 그 호흡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질문 안에 깔려 있는 그 의미를 네, 알아야 돼요. 읽어주고 또 그거에 반응을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시골에 계시다고 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거 아닙니다. 네. 내 친구도 좋고 우리 아이 어린이집 친구나 그 친구의 부모도 좋고 그죠? 남편의 친구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총동원하셔서 네. 직장 상사나 동료도 좋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가서 꼭 좀 문을 두드리실 것. 네, 그게 네.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그 아이가 그 3살까지 뭐 부모님이랑 같이 크면은 뭐 정서가 안정이 되고 7살까지 같이 함께하면 평생 살아나갈 힘을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 듣고서 이제 좌절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있거든요.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채워줄 만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여기저기서 또 마련해서 아이를 현실에 맞게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